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현재 흐름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이래저래 좀 호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쳤거든요. 우리 시장도 그만큼 좋은지 한번 지수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긴 좋습니다만 미국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7.8포인트가 올라서요. 2042.42포인트 사이네요. 네. 자, 다음은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또 사들여주면서 이거 기록 경신하는군요. 2064억 원의 순매수를 하면서 바이코리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코리아. 옛날에 현대증권 잘 나갈 때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이 대단했었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 쪽방 많이 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박의 바이코리아 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4.9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520선에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역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이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에 좀 밀려서 힘을 살짝 좀 잃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3원이 내리면서 1064.2원입니다. 네, 외국인이 수십일째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워낙 많은 외화가 밀려들다 보니까 또 환율은 이렇게 계속 또 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래저래 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이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염려가 살짝 들긴 하네요. 자, 전문가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신 정재원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장수 순매수 행진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시장은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체감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나 기관 쪽입니다. 일단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격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분간은 아마도 코스닥에 대한 좀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까지도 함께 매도가 나온다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섹터와 소형주 sek터 나눠보게 된다면 월등히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대형 섹터인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폭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조선 섹터나 아니면은 유틸리티 섹터, 그 다음에 화학 섹터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좀 달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목표치가 달성이 못했던 부분들이 철강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제철이 금일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은행 섹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결국 남아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주체, 즉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예탁금이 유출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전날이죠. 1조 원가량 고객예탁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시작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긍정적인 일단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 오바마 이제 합의안 서명을 했다. 이런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 폐쇄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정치 그 세력들 간에 이게 격돌하는 양상, 우리나라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는 또 이게 뭐 신망 있는 그런 원로급 이게 묵직한 분들께서 또 합의를 잘 이끌어내가지고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은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좀 결과를 일시적이나마 이뤄내는 걸 보면은 참 좀 부럽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상당 부분 우리 증시를 눌렀던 그런 악재 하나가 살짝 좀 안개가 거쳐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디폴트에 대한 협상 타결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부분들로 일단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누누이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일단 이게 뭐 협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 재래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동대문시장에서 서로 고객과 물건을 팔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미국 시장에 대해 좀 비유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매수했던 그 외국인 쪽에서 과연 매도로 전환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주체 팔고 나오려고 한다면 일단 그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매수 기준은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회복이라는 그 부분들과 함께 합쳐지면서 일단 탄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 대형주냐, 소형주냐, 중형주냐 이런 업종이나 종목 큰 크기를 놓고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따져야 될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생 절차가 이제 개시된 가운데 동양증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회생 절차 또 이로 인해서 시장에 또 이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향후 전망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뭐 과거에서도 더 나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금호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있었던 STX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쪼개지게 되겠죠. 쪼개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회생 절차를 좀 개시를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은 다 쪼개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매각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무구조 또한 만약에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이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 골칫거리로 썩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보험이나 회사채에 투자를 했던 분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상에 대한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투명해졌다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결국은 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양그룹주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STX 그룹주들 최근에 있었던 이 STX 그룹주들을 좀 보고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즉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이 투기적인 요소로 뭐 주식을 산다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또 은행주가 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대로 간다면 3, 4분기 우리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예, 엄연히 말씀드리면 조선 섹터가 지금 현재 주도주가 맞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빅 조선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계 경기는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는 뭐 조선 섹터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단은 자제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종목군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물론 가능한 부분들이지만 추격으로 따라가는 부분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추격 매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5일선과 11선이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매수라는 부분들은 추격 매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봉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양봉에서 매수라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트레이딩 관점엔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조선 섹터와 금융 섹터 주도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 섹터는 다소 좀 의아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의 모습상 보게 된다면 주도주의 모습들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와 은행주들, 이 분야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좀 다픽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마디 투자 기법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의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두 마디째 목표치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마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변화 조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시도는 꾸준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이격이 점차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 이 밑바닥에서부터의 큰 수익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고, 기대 수익은 조금 더 낮추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격을 다시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나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차라리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약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되게 된다면 저 과거의 정고점에 대한 라인대입니다. 이 자리대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단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확 덤비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비교적 적은 값에 좀 모아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 일단 제가 은행 섹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 섹터들은 사실 좀 제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그런 그 종목군들이 업종 섹터였었는데요.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많이 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기업은행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이 크게 시장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큰 조정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섹터를 예를 들자면은 큰 폭의 50만원대, 60만원대 상승했다 10만원대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장기 박스권역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다면 탄력을 한 번쯤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하나금융뿐만이 아니라 KB지주나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한 마디가 나와주고 나서 두 번째까지 마디가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세 번째 마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한 마디가 더 나온다. 그렇다면 4만원, 9천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언급하실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이 정도까지가 가장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매수를 한다면 현대 미포조선이 제일 낫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좀 제안을 해드리겠지만, 나머지 이 지주사 큰 종목군들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라든가 아니면 KB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뜻 좀 손이 갈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또 목표 수익률까지 함께 정해서 덤벼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금융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기업은 기업은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른 은행에 대비했을 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높이는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마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래량이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두 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저항대를 따져보게 된다면 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12,000원대에 대한 이 12,000원 후반대에 대한 부분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되기도 하지만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할까 관심 있게 좀 볼까 해서 제안을 해드릴까 했었는데요.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 어제부터죠.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 섹터,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기업은행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12,3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의 수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에 대해서 수익률, 목표 수익률 6%로 도전을 했습니다.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우리 기업을 돕게 된다는데 또 그런 광고로 또 히트 친 게 있어가지고 어르신 짱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터치 종목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휴비츠, 영진약품, 텍셀렉트컴인데요. 자, 먼저 휴비츠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휴비츠는 여전히 박스권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4% 정도의 손절을 좀 기록했는데요. 박스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 기대감을 좀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좀 타이트하게 좀 손절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슈비츠 같은 경우는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즉 코스닥 종목군들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슈비츠는 정고점, 즉 이 박스 상단권역인 22,000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좀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손절을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라면 아마도 19,000원대 초반까지는 일단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진약품이요. 예, 영진약품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심 순환매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약 섹터 쪽에 순환매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위주로 한번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서 영진약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약 섹터가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손절가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손절 대응했던 부분들, 손실이 났던 부분들은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이 투매성 물량입니다. 투매성 물량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1,900원 정도가 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텍셀 렉트컴입니다. 예,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었었습니다. 뭐 동전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우량한 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멀티비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세종저축은행을 요번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멀티비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회사 중에서 상당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세종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큰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박스권역을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손절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61선이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종목, 현재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고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방금 드린 정재훈 멘토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얼마든지 또 무료로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신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으로부터 선물시장에 대한 설명과 또 이것이 현물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정상치로 회귀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이것이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 쪽으로 종합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달릴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마감될 것이냐라는 것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결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강보합 정도 마무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점에서 보면요. 시장의 변동은 역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지도 않았고 기관계가 주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주도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포들 입장에서 메이저들의 입장에서는 관망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의 변동은 잠시 뒤에 신호등을 보시면 좀 깨끗하게 지금 공개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리고 참여자분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신호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승으로 수익을 지금 다 챙겨놓은 상황이겠고요. 마지막 포지션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무프로 좀 진행합니다. 자, 콜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아침에서 외국인들의 콜옵션이 지속되고 있다. 양 매수장세 계속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 양 매수장세가 되면요. 여러분들 특징 자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위아래가 계속 생기는 패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잡게 되면 추격 매도를 잡게 되면 좀 위험성이 도래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보이는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한 성향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원칙상에서의 위배되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 양매수 장세는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풋옵션 시장은 역시나 콜옵션 시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에 눈이 쏠려 있는 것은 콜옵션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지수와 선물지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에서도 시장에 눈이 쏠리지 않고 있을 때가 그 종목의 바닥을 사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풋옵션 쪽에 지금 눈이 쏠려 있지 않다라면 유심하게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 확대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모습의 힘이 시장의 막판부에 영향력을 좀 발휘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선물관의 괴리차가 벌어만지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오전에 일단 비차익과 차익 쪽에서 매도 카드가 좀 나왔다가 매수 쪽으로 꾸준하게 들리는데요. 이 속도를 보시면 비차익 쪽의 속도가 상당히 급속히 증가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익 쪽 대비해서 상당히 급속한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걸려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베이시스 자체가 1.5 대만 들어가면 2점대를 들어올린 작업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조정 준비를 영향력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지만 2점대 이상의 고평가가 계속 지속되면 부담스러운 요인은 분명히 있다. 언젠가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위치가 있다. 이거는 차원물과의 SP 관계까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12월물이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유가증권 시장 부분에서의 힘. 오늘 역사 새로 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34거래일 지속성에서 35거래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증가가 되죠. 이 모습이라면 일단은 위로 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강도를 확인하자는 얘기는 자, 지금 공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짧게. 271.60대 자리에 왔을 때 저 위에서 고점 매도를 신호등 공부를 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매도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여기서는 들어 올릴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퉁 4호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나 보다 아까워 어후하고 있는데 바로 방송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죠. 이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생은 그 어느 것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종가상에서 조금 더 들어 올려야 되는 게 정상시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이 얘기를 먼저 샘플적으로 지금 공개방송이 무료 공개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아마도 다들 수익으로 지금 전환되고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분봉에서 보면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A컵 자체가 되게 약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급속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A컵이 전일과 전전일 대비해서 아주 작은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치를 빨리 체크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오전에 매도를 잡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호등은 있는 그대로 보자. 자, 들어오면서 매수.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매도. 그래서 여기서 익절, 끝. 매매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마지막 부의 매매는 아마 거의 안 하지 않고 관망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하지 않고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한 일단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과 저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황금 라인은 271.30입니다. 종가상 271.30을 강력하게 지지력을 하고 마감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지막 동시효과 작업이 하나가 나오겠지만 여전히 지지력 나오면서 나면 고점을 여전히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서 매도 치시지 마시고 눌림 매수 잡으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라면 오늘 매매는 여기서 스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증시 촉연촉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원이 부채한도 협상 마지막 날에 일시적인 증액 또 임시 예산안에 전격 합의를 하면서 사실상 좀 디폴트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좀 한시적인 그런 해결책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자, 미국 증시 전일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도 상당 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금일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 34거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좋은 모습을 그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 대한 파장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원 디폴트 협상안 타결은 내년 초에 좀 연기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내년 또 여기가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경제 메리트가 역시 부각이 좀 되면서 선진국하고 갭 메우기가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에 또 반대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 코스닥이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장세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중국 3분기 GDP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내다보시는지요? GDP가 7.8% 예상이 되고 있고요. 3Q가 전분기엔 7.5%였죠. 그리고 전분기를 상회할 경우에는 중국발 훈풍을 좀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실을 다지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경기 회복은 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 흑자 전환한 자본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익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보다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해 증시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대형 민감주 IT 운수 준비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는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림목은 한번 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좀 제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급등나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순환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수급이 좀 이탈이 된다면 이익 실현하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이 좋고,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이제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도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두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종목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에 지난주에 이제 네오에이지 게임즈를 집어넣었는데, 네. 한 4, 5% 상승을 하고 있다가 어제 좀 빠지면서 한 폭 수익 중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23,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를 하고 자화전자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 15%씩 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국내 1위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실적 성장 속도가 이제 좀 고평가,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 대비 좀 고평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진 감이 있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실태조사가 단기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KG딜리언스가 최초 매출액이 이제 1,000억이 돌파가 되면서 휴대폰 결제 시장은 매년 연 평균 17%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또 특히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코스닥 급락과 함께 좀 빠졌지만 금일 양봉으로 채워가면서 종가까지 거래량이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19,000원, 손절가로는 15,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으로는 자화전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의 비중을 좀 담을 예정이고요. 핸드센 전방업체의 이제 업황 회복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 향해 이제 카메라 모듈에 작용되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출하를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하나 모멘텀이 있다면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또 PER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저평가,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는 24,000원, 손절가로는 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가로 그냥 바로 매수하는 걸로 자화전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죠. 추천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4, 5% 수익이 났다가 어제 좀 빠졌다가 금일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이 종목에 대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합병에 대한 네오에이지 게임즈와 인터넷에 대한 합병 안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네오에이지 게임즈가 더 좋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하게 됐을 경우도 합병 비율만 0.23 정도로만 0.4 이하로 합병을 한다면 연말 정도 지나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판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 매출에 대한 이런 증가, 네오지 게임즈 해외 매출은 다른 게임즈 중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즈도 급락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게임즈 중에는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없지만 미리 빠진 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또 블레스라든지 코어마스터즈, 신규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즈에 대한 500억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업종 평균 PER로 적용을 했을 때 한 8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면서 중기적으로 23,000원 1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게임즈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플래너이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상균 팀장께서 실제로 매매를 하는 운용을 하는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서 보죠.
네, 현금 비중이 15%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양ENG가 25, 아이테스트가 20%이고요. 나머지 4종목이 각 10%씩입니다. 효성이 10%가 있는데 효성 요즘 그룹이 좀 시끌시끌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주실런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현재 49%에 전체 수익률이 달합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68%나, 아이고, 수익이 그냥 확실하게 지금 챙기고 있고요. 아이테스트가 근데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20%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뭐 SK그룹 관련해서 어떤 펀드, 한 100억 정도의 펀드가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양ENG는 소폭 손실입니다. 에로티베큐움은 4% 올라 있고요. 위닉스가 31%, 지금 굉장히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효성에 대해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랜만에 매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효성, 이 매도를 해라,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게 기업의 어떤 오너가 이렇게 좀 약간 부도덕하다라는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 또 이런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사는 게 좀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겨진다라는 게 지난번에 SK라든가 STX라든가 웅지라든가 그런 사태 때 좀 이게 경험칙으로 괜찮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갈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셔서 이제 매도 의견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네요. 예, 펀드멘털에만 이상이 없더라면 회사 자체는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너의 리스크라든지 CEO 리스크 같이 특히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 단발성 이익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효성을 지금 매도하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약 현금 비중이 15% 있습니다. 지금 장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리스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효성을 우선 현금화 전략으로 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또 신규 종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아직까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신규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성을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신규 종목을 매도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매도 의견에 대한 그 뒷 배경 설명을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AS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고점들을 상승하면서 블록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약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약 30만 주, 기타 법인에서 약 8만 주, 38만 주 이상의 블록들이 되면서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무례가 출회되었습니다. 블록딜 가격은 그때 블록딜 했던 가격의 약 5% 정도 DC된 가격으로 할인 가격으로 받아갔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버브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5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출렁임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빠졌을 경우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라든지 이런 휴대폰 부품 자체에 납품이 되는 것은 아주 큰 호재, 대형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냉장고만 만드는 회사가 TV까지 진출했던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제품이 다변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만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 부품주가 꺾이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백색 가전이라든지 기존 제품들이 월등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다시 휴대폰 부품주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 프리미엄을 줘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양ENG입니다. 어제 공시가 떴습니다. 길로만 CNC와 길로만 CNC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사주 100%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시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자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잠깐 이슈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특히 한양ENG 3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좋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양ENG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경쟁업체인 STI라든지 다른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범용 장비 업체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한양ENG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보 기간이 오랫동안 길어질수록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탄력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 최근 들어 이슈가 가장 많습니다. 아이테스트가 세미텍이라는 회사를 168억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비를 100억 이상을 발행하고 다시 SK에서 약 100억 정도의 공동 출자 펀드를 받았습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텍은 패키지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패키지와 테스트 같은 경우 해외 대만 같은 업체 같은 대만, 홍콩 이런 해외 모든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턴키로 패키지라든지 테스트 업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패키지와 테스트 두 개가 양분하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약 90에서 95%,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50%, 둘 다 SK 하이닉스의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매출 의존도가 높지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DRAM의 가격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외부적인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턴키로 변경될 경우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외 매출처 다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봤을 경우는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회사를 탐방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월요일 날 회사를 탐방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아이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OT 백큐입니다. LOT 백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이슈가 시장이 됐습니다. 프리즈마 신규 장비에 대해서 매출이 기록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이 부분 삼성 SMD 쪽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MD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LOT 백큐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처 다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에 사상 최대 기존에 100억, 200억 하던 회사가 4분기에는 300억 이상 약 2배에 가까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OT 백큐 같은 경우에도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닉스입니다. TV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공중파에서 위닉스에서 신제품을 발시한 에어워셔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광고를 하고 조인성이 계속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라든지 기타 모든 업체에 이미 위닉스의 에어워셔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의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위닉스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지금 편입이 안 됐지만 향후 1억 후보군에 편입할 종목, 어떤 종목을 꼽으십니까? 예, 지난주에 부산, 경남, 장원을 갔다 왔습니다. 약 일주일간 부산에 있는 기업이 10군데 정도를 돌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업은 EM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EM코리아는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공작기계 CNC 선반부터 시작해서 벨라스트 워터, 환경, 수소 환경 부분, 그리고 TBM 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CNC 공작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방산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대외 돌발 변수라든지 해외 영향 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성장보다는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들어 올해 유망한 것이 벨라스트 워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라스트 워터는 배가 바다에서 운행을 할 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 안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 태평양에서 배 안에 물을 넣었는데 인도양에서 배 안에 물을 버리게 되면 그만큼 환경이라든지 수질 오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벨라스트 워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라스트 워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 방식과 전기전자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선박에 더 유리하며 특히 EM코리아는 현대중공업과 약 5년 정도의 계약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배 대부분 50% 이상이 EM코리아 제품에 벨라스트 워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 부분에서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벨라스트 워터 쪽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TBM 신사업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향후에 TBM 사업부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T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땅굴을 파거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발파 작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파 말고 드릴로 뚫는 것을 TB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향후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고 EM코리아도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 급등을 했지만 기업이 좋다라면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더 있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 실제로 발품을 팔면서 발굴해낸 종목 EM코리아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